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튼튼백어입니다. 기분 좋게 오르는 시장입니다. 2차 전지 등 낙폭과대 성장주와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목할 종목들 와우렛 이상로 파트너와 찾아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바로 들어가 보죠. 애플이 현재 사전 판매를 진행 중인 비전 프로, 이게 웃돈을 주고 팔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정식 판매가 된다면 그때도 이 인기가 지속될 거라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확실한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관련주 뉴프렉스와 나무가, 스코넥까지 아주 강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좀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일단은 이제 비전 프로 지금 예약 판매가 1월 19일부터 진행이 됐고 그게 예약 판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얼마를 찍어내냐, 정식 출시는 이제 다음 달이고 그리고 지금 얼마를 찍어내냐면 6만 대에서 약 8만 대 정도 찍어내고 지금 현재 앞서 발표를 했던 메타의 오큘러스보다는 좀 더 무겁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뭐 일종의 이제 루머죠. 사실 뭐 우리가 이 웃돈을 실질적으로 이제 주고 매매했던 부분은 없지만 대신에 이제 예약 판매를 내가 걸어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좀 더 비싼 가격에 살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봐야 되고 상당히 의심의 눈빛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요. 뭐 그렇게 거래에 대한 부분 자체를 왜냐하면 아직까지 예약 판매이기 때문에 판매가 된 게 아닙니다. 지금 정식 출시가 2월 달에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예약 판매를 걸어놓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부분은 이제 조금은 다르게 좀 보셔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2021년도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ETF가 11개 정도가 생기면서 상당히 뭐랄까 이제 이 메타버스라는 태동기가 시작이 됐다면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성장기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변곡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그런 기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주가에는 크게 반영되고 있는 구간으로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있고 오늘 이제 유프렉스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유프렉스가 오늘 상한가에 달성이 되는 모습인데 유프렉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메타버스 지금 현재 애플 비전 프로에 들어가는 PCB를 생산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이 기업은 오큘러스 퀘스트에 들어가는 기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한가를 간다는 것은 이제는 이런 XR이라든지 VR, LR 시장이 좀 더 확장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더욱더 시장에 작용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되고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은 AI에 대한 확장과 연결시켜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나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의 갤럭시 S24에 똑같이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나무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XR 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이 카메라에 대한 기술이 상당 부분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나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한 개가 이제 3D 센싱 카메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카메라가 있으면 거기에서 사람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전력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3D 센싱이라는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에 따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국내에서 4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가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받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과거 2021년도에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가 확장될 때 그때 대장주 역할을 했던 기업이 선익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선익시스템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오늘 8%대 오르는데 이런 기업도 보면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알아봤고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2차 전지입니다. 테슬라 된 실적 쇼크에 3년 4개월 만에 하루 최대 급락세를 보였지만 국내에서는 좀 향방이 다르죠. 이 테슬라의 실적 쇼크가 선반영됐다는 인식 때문인지 오늘 강세입니다. 올해 코스피 코스닥 시총 감소액 30% 정도가 이제 2차 전지 대형주에서 나올 정도로 하락이 컸는데요. 어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던 LG 엔솔과 삼성 SDI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형제를 포함해서 2차 전지주들 오늘 강합니다. 이게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이제 오를 때는 겁 없이 막 살 때가 많죠. 그런데 이제 빠지면 겁이 많아져 가지고 못 사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주식은 반대로 해야지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뭐 그 거두절미하고 뭐 그 2차 전지에 대한 뭐 상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도 많이 말씀을 드려왔으니까 그에 따른 분석 내용을 좀 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테슬라가 12%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이것을 우리가 2차 전지와는 조금 별개로 봐야 된다는 거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시장 앞으로도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대신에 이제 테슬라라는 것이 2차 전지라는 이꼬르란 뭐 상징적인 의미 자체는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AI라는 것에 대해서 독과점을 차지하고 있던 것이 엔비디아였지만 AMD가 등장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여타의 AI 칩들이 등장하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점유율이 빠지는 것처럼 전기차 시장에서도 테슬라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히 높았지만 이제 테슬라에 대한 점유율은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대신에 다른 여타의 전기차에 대한 점유율은 올라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한 파이는 커지는 상황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실적 발표는 우리의 예상치만큼은 미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2차 전지는 여전히 성장 섹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증명시켜주는 결과가 아니었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이 리튬 가격이 2018년도 전기차가 크게 확장되기 전 가격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 그 구간을 감안했을 때 현재가 최악이지 여기서부터 더 안 좋아지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선반영됐다라는 결과로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한번 해보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양극재와 리튬입니다. 이 양극재 관련된 기업,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 퓨처엠이 대장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리튬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도 가격 상승만 나타난다면 충분히 마진폭이 다시 한 번 더 확산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봤을 때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이런 기업은 다시 한 번 더 반드시 체크해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이게 기술적으로 잠깐 반등을 하는 건지 아니면 바닥을 다지고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형국인지. 바닥이죠. 바닥. 네. 그럼 지금 좀 사도 괜찮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정책 관련주로 저희가 뭐 저출산, 창투사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지켜보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부가 교통 분야에서 혁신 전략을 발표하면서 총선 전까지 교통 관련 업종도 관심 분야에 넣어놔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것이 수급으로 해석이 되고 그 수급이 강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실현 가능성이 있다 없다로 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제 우리가 수급에 대한 양만을 본다면 시장은 이런 GTX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철도 지하화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일종의 테마성 재료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개별주들에 대한 상승으로 나타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이제 S트래픽이라는 기업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그 하이패스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 요즘은 이제 그 하이패스가 통로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가지고 그 서해안 쪽 고속도로를 많이 타면 이제 상단에 뭐라고 할까요? 이 위쪽에 달려 있는 그 하이패스가 많거든요. 그냥 이제 그냥 빠르게 지나가더라도 이제 그냥 하이패스 인식이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이 새로운 하이패스를 만들어낸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이 바로 이 S트래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S트래픽이라든지 또는 이제 DITI 같은 기업들은 철도 교통 시스템 자체를 구축을 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DITI라든지 또는 이제 S트래픽 같은 기업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철도 교통 관련된 부분 자체의 시스템이 좀 더 확장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라는 거고, 대신 이 두 가지 기업의 공통점은 현재 주가가 상당 부분 빠져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시장은 이에 따른 부분 자체의 테마성 재료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철도 지하화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현실화가 된다라면 우리가 지금 철강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기업들 한 번 더 본다면 우리가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기업들이 또 하나의
또는 이제 현대제철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움직인다면 그때는 제대로 된 이 부분에 대해서 테마가 아니라 정책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카메라 관련주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뭐 갤럭시 S24라든지 비전 프로가 흥행을 할 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관련주죠.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이제 카메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삼성의 납품을 하느냐 또는 이제 애플의 납품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모듈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국내에도 많습니다. 뭐 상장돼 있는 업체만 해도 40여 군데가 되는데 그중에서 좀 간추려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삼성 카메라 이번에 갤럭시 S24에 들어가는 2억 화소 카메라는 이제 삼성전기와 하나는 이제 중국 업체에서 납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가장 이제 핵심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밑에 나오는 이제 파워로직스나 나무가,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지금 보면 파트론 같은 기업들이 또 납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나무가의 그 모회사가 드림텍입니다.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애플 카메라 관련된 기업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 최근에 또 도구전자에 대한 움직임 좀 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기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뭐 손떨림 보정 장치라든지 그런 기타 부품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뭐 동원하는텍이나 또 이제 옵트론텍 같은 기업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원픽 바로 보겠습니다. 네, 뭐 이 중에서 이제 캠시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서 하면 이제 드림텍이 2개가 적혀 있는 것 중에 1개가 이제 캠시스였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이 캠시스가 보면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캠시스가 이번에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갤럭시 S24 중에 안에서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에 포함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약 4종 정도가 카메라가 납품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오늘 이 나무가에 대한 상승이 갤럭시 S24에 대한 상승이라고 가정한다면 충분히 캠시스도 다시 한번 그런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고, 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자회사에 대한 재상장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1차적인 목표가는 1,710원, 손절가는 1,38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캠시스 말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